안녕하세요, 준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정말 어제도 참 우울했는데, 그나마 이모콘으로 스트레스 해소를 해봅니다. 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북한의 전 간첩 김영철은 화요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정상회담에 대한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지도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김영철은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열린 미국 언론인협회 출신의 기자들에 의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이 뉴욕시로 향했다는 것을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문상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낙관론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로리다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템파 베이 뉴스를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미국 경제를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은 정상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김정은이 정말로 원하고 있는 핵 안보 담요보다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히 과거 비난했지만 얼마 전 갑자기 외교로 바뀌면서 아마도 그는 그의 목표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음에 대해 심적 불안이 매우 크다 합니다. 사실상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적 수명 그리고 관광 및 대규모 공동사업을 위한 잠재적인 금광으로 여겨지는 한국과의 무역 개선에 훨씬 더 관심이 크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북한을 향한 경제 원조에 대한 갈증은 일관되게 트럼프와 고위 관리들의 메시지였다는 북한 쪽 주장입니다. 김정은은 비핵화를 약속하고 미국 기업가들은 북한의 슬픈 자국 경제에 대한 기적을 일으킬 준비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훌륭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에 언젠가는 경제적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는 워싱턴 로드맵보다 더 자세하게 발표했습니다. 폼페오는 우리는 남한과 경쟁할 북한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번영을 위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이달 초 방송된 인터뷰에서 말했었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 주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미국 국민의 노하우, 지식, 기업가,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경제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합니다. 폼페오는 미국인들이 북한의 에너지 그리드를 건설하고 인프라를 개발하고 최상의 고기능 식품 및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했다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합니다. 트럼프의 최대 압력 정책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졌습니다. 평양을 귀해 그 시네리오는 제안이 아닌 위협이었다 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외국 투자에 대한 진정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경제 원조에 대해선 경계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합니다. 즉 원조를 위한 개방은 필연적으로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외부인들과의 접촉 증가, 변경 요구, 통제 완화 및 제한 등을 포함하여 이들 모두는 김정은의 절대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메시지가 더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폼페오가 북한 경제를 재건하려는 그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마자 북한의 외교부장인 김괴관은 우리 북한은 미국에 대해 어떤 기대도 해본 적이 없다면서 우리의 경제 건설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그런 협상을 미국과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주 언론인 Fox News, CBS, CNN에게 권력을 장악하려는 미국 관리들이 북한은 대규모 민간 경제 원조를 기다리고 있다 말했다면서 일요일 또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독립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대응책을 강화했다며 이건 북한이 주장하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부당한 계획에 대한 경고라 말합니다. 북한 집권당의 신문에 실린 전형적인 사설에 따르면 제국주의자들의 계산은 사람들이 퇴보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붕괴되고 사회 무질서가 닥치면 단발 발사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논평은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을 이데올로기적이고 문화적인 중독이라고 표현하면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한 중독이 방지되지 않는 한 독립과 사회주의를 방어하고 각국과 국가의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 발표한 북한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같은 민주주의 국가의 외국인들이 만나 문화적인 갈등을 극복한다거나 국제 결혼을 해서 사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아마도 최소한 거의 20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하물며 북한처럼 고립되었던 주체 사상이라는 기이한 삶 속에 은둔해 있던 국가도 아닌 국가가 갑자기 미국과 교류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저토록 오랜 세월 고립타분한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 문화적인 중독, 제국주의를 부르짖는 자들과 무슨 회담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매우 짜증이 납니다, 이젠. 그러니 이젠 서양 사람들도 호기심을 떠나 인내의 한계가 다가온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요즘 같은 시대에 갓을 쓰고 시렁시렁한 한복 입고 집신 신은 사람과 앉아서 대화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양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미친 사람들처럼 자기네가 최강국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스운 일이지만요. 사실 아마도 한 10분은 참겠지만 그 이상은 사람들은 미치게 할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도 극복하기가 힘이 든데 하물며 사상적인 어마어마한 차이는 문재인이라면 모를까? 그 내각이라면 모를까? 그렇게 브레인워시된 사람들 말고는 정말이지 현대인들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관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핵 문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완전한 핵폐기는
5년이란 세월이 걸린다는데 진짜 이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의 눈만 신경 써서 대충 넘어갈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날짜는 얼마 안 남았으며 결국 엄청난 결과는 멀지 않아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나타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온 것과 또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들이 지금 하는 말은 여러분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들의 많은 언론 보도는 정말이지 거짓말 투성이며 기레기라는 기자들은 영문 번역도 할 줄 모르고 실력도 딸리고 엉터리 투성인 게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국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평안한 밤 되십시오. 북한은 절대 이기지 못하며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애국당이 이길 것이며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그대로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Good night, everyone. Also,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Bye bye now. 네, 안녕히 계세요. Bye bye now.